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랑새 분석의 파랑새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68회차 해외 축구픽을 참고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파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 파랑새는 최상의 픽, 최고의 조언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하여서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모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해외 축구 경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A매치 데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 많은 선수들이 이번 건강 상태로 인해서 주축 에이스들이 모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최상의 픽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르, 라트비아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A매치 첫 번째 경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당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갖고 가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 1.35 그리고 역배 6.30이라는 배당이 모두 나올 수 있는 무난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패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두 팀 모두 기복 있는 경기력이 매우 많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고춧가루 팀의 면모로서 몬테네그로는 그나마 공격력이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득점에서 마지막 한 방이 약한 팀이라는 것.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실점이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점유율 축구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중원에서부터 볼을 많이 돌리는 시간 끄는 루즈한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두 팀 간의 대결을 소유하기보다는 더 많은, 더 좋은 배당이 많은 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151번부터 153번까지 이어지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에스토니아는 직전 경기까지 총 5연패를 달리고 있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알바리안을 만나 0대1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직전 우리 네이션스 리그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만나서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선 굵은 축구를 하는 팀들을 만나서 고전한 모습,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전반전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네이션스 리그컵 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에서는 선 굵은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면서 조지아와 그리고 아르메니아 두 팀 모두 선수 개개인의 조직력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은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이렉트 패스를 우선으로 축구하는 팀이며 양 윙사이드를 펼치기보다는 선수들의 패스, 잔패스가 많은 팀들 만나서 에스토니아가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득점이 없이 무난히 졌다는 것, 이런 부분 참고했을 때 상대적이 압박이 강한 팀들에게 매우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직전 네이션스 리그컵에서 카자흐스탄에게 0대2 패배, 알바니아에게 0대1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알바니아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전술적 움직임이 단순하게 롱볼로서 다이렉트로 멀리 걷어내면서 한번 이제 흔히 말하는 똥개 축구라고 하는 중원과 그리고 수비에서도 뻥 걷어 찬 볼을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득점하는 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수준이 비교적 낮은 알바니아에게 만나 리투아니아가 0대1밖에 신승하지 못한 것, 그리고 후반에 간신히 득점해서 이기는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0대2 패배를 하긴 하였는데, 카자흐스탄은 많은 베터분들이 아시다시피 축구에서 다양한 기본에서 갖추고 있는 기본기가 매우 높고, 그리고 양윙에서 플레이하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일반적인 언더가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으며,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두 팀 모두 승패 모두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 경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승패 사이드보다는 안정적인 무승부 배당을 한번 초이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두 팀 모두 득점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에스토니아는 기존에 만났던 두 팀에게 보여준 중원에서부터 볼을 많이 돌리는 팀들에게 고전한 부분이 있었다. 리투아니는 카자흐스탄과 같이 선제골을 넣고 세트 플레이하는 세트피스의 공격력을 갖춘 팀에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두 팀이 보여줄 경기력 최대 1대1 정도의 승부, 단 2골 이상을 낼 가능성이 없는 두 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배당은 무승부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비 집중력과 리투아니아의 수비 집중력의 모습, 두 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무승부가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되겠으며, 리투아니아가 이에 따라서 플러스 1&D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꾸준히 경기력이 무승부가 없었다는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상성에 따라서도 두 팀이 일반적인 승패 사이드 모두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무승부가 가장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두 팀이 모두 다득점의 경기 골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위주로 루즈한 경기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6에 2.5 기준 언더도 높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의 무 플러스 1핸디의 리투아니아의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의 패배, 언더를 높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죠. 저 빨간색은 이 세 초이스 중에서 가장 무난한 2.90의 무승부를 픽을 한번 초이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스트리아와 그리스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스트리아는 직전 루마니아에게 2대3 패배, 노르웨이에게 1대2 승리하는 모습으로서 전체적으로서 안정적인 골 궤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유로파와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전체적인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조직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팀이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대가 높은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에 그리스는 직전 코소보에게 1대1 승리, 슬로베니아에게 0대0 무승부를 할 정도로 현재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변이 많이 복병의 팀으로 불러주고 있는 팀이며, 두 팀 모두 이번 시즌에 꼬추가 팀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는 박빙의 경기력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2.5 기준 오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 모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추기보다는 중원에서부터 많이 볼을 배급을 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중거리 슛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컨디션 조절을 플레이하는 전체적인 수비의 안정화와 중원과 공격수들의 로테이션이 예상되어지는 바, 두 팀이 보일 수 있는 경기력에서는 오버가 높게 볼 수 있다. 수비의 조직력이 아직 완전치 되지 못하고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 간의 조화, 호흡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수비의 불안함과 그리고 두 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루트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전체적인 선수들의 플레이, 전술적 움직임이 난전을 쉽게 의도하고 그런 난전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실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스의 득점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 오스트리아의 일반적인 패배, 그리스의 정교화된 축구와 그리고 단정된 정리정돈이 많이 유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의 중원과 양 윗사이드로 펼쳐지는 공격 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오스트리아의 난전을 충분히 그리스가 막아내고, 그리고 이 난전을 풀어 헤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조직력의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그리스의 승리와 2.5 기준 오버,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오스트리아의 패배까지 모두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그리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경기는 눈에 띄는 부분이 수비 위주에 하는 팀들을 만나서 고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맞불 작전을 펼치는 팀들에게는 항상 안정적인 전체적인 선수들의 경기 운영 스타일로 인해서 그리스가 이런 부분을 쉽게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 빨간색은 안정적인 배당 마이너스 1핸디를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패배, 즉 그리스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 모두 득점만 되는 일가견이 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네이션스 리그를 위해서는 로테이션이 많이 돌리는 바, 수비의 문제점과 중원에서부터 플레이하는 조직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바, 호흡을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참고해봤을 때 충분히 오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가장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2.5 기준 오버,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두 팀 모두 난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나마 그리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승리와 마이너스 1&의 오스트리아 패배 2.5 기준 오버를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줄 경기는 폴란드와 핀란드 간의 경기인데요.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 폴란드 같은 경우는 승패, 최근 경기 네덜란드에겐 패배를 하긴 했지만 보스니아에게는 1대1 승리를 할 정도로 현재 경기력이 매우 안정적인, 수비에서는 안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원정팀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웨일스에게 0대1 패배, 그리고 아일랜드에게 0대1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웨일스가 현재 공격력이 매우 화끈하고 전체적인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눈에 띄게 높은 팀인 우리 웨일스를 만나서 0대1밖에, 그리고 후반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이 경기 동안 박팀의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참고해 봤을 때 저 파랑새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폴란드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폴란드 선수들의 주축 에이스라고 했던 부분이 이 선수들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건강 상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이 전에 네이션스 리그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챔스와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초반을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지 않았던 폴란드를 만나서 이런 경기력을 만들어냈던 공격력이 부족했던 부분,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이 완벽한 공격력과 조직력을 가진 팀을 만나서 0대1밖에 단 한 점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새로 투입된 우리 공격수들이 더 많은 폴란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쉽게 폴란드가 핀란드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의 주 공격수는 푸케 선수가 그 전까지 이번 전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많은 폼이 올라와 있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으며, 많은 공격 루트에 대해서 단점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폴란드가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저 파랑새는 폴란드가 핀란드를 완벽히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르는 폴란드의 공격진과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더라도 폴란드의 완벽한 마무리할 수 있는 골게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핀란드는 단순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에는 폴란드의 벽이 매우 높다.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나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을 이해하는 이해도도 매우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란드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1핸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폴란드가 다득점의 경기로서 핀란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져 마이너스 1핸디도 충분히 폴란드가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점수 격차를 보더라도 웨일스의 공격력보다는 폴란드가 다양한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2.5 기준 오버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폴란드가 약 2득점 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핀란드는 약 0에서 1득점, 평균 0.5득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일반적인 강한 공격력을 핀란드가 얼마큼 커버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부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져 폴란드의 일반적인 승리 마이너스 1핸디의 핸디를 받고도 폴란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으며 2.5 기준 오버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폴란드는 충분히 공격력 갖추고 있고 선수 조직력도 많이 올라있는, 호흡이 많이 맞춰진 팀이라는 것을 폴란드의 강점이 되겠지만, 그에 반해 노쇠화가 된 폴란드이기 때문에 후반부터는 로테이션 돌 가능성이 높은 우리 폴란드인 부분을 참고했을 때 핀란드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전술을 갖춘다면 충분히 한 골 차 이상을 득점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 파란색은 폴란드와 핀란드의 2.5 기준 오버를 높게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안정적인 픽을 위해서는 1.6이라는 폴란드의 일반적인 승리, 주축 공격수들이 많이 대거 투입될 전반전에 많이 대거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일반적인 승리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저 파란색 두 팀의 대결 폴란드의 승리를 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위스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마지막인 우리 포르투갈과 스페인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이번 해외 축구는 물론 내일 있을 목요일 해외 축구 경기까지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필수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위스와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를 보여줄 텐데요. 스위스는 직전 독일과 만나서 무승부, 우크라이나에게 2대1 패배하는 모습으로서 전체적인 네임 레벨과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둔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로아티아는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포르투갈에게 두 경기 모두 4실점을 하는 모습으로서 수비의 안정화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기회 창출이 많이 부족하며 중원에서부터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이렉트 패스보다는 점진적인 축구를 하는 수비 볼 많은 짧은 패스 위주 공격을 펼치는 팀이면서 전체적인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사이를 좁힘으로써 그 공간만에서 볼을 돌리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다이렉트 패스를 꽂아내는 축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즉 말해서 상대가
따라오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는 축구를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고 그리고 볼키핑하는 능력이 매우 눈에 띄긴 하지만 마무리할 수 있는 골게터가 없는 스위스가 현재 단점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많은 팀들에게 그리고 많은 베터분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던 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프랑스와 포르투갈에게 2경기 연속 4실점을 하는 등 선수들의 노쇠화, 즉 모드리치 선수가 많이 노쇠화됐고 폼이 많이 저하됨에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색깔이 많이 퇴색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축 에이스 수비수들이 대거 빅리그로 이적을 하였지만은 주전으로서 거듭나기보다는 벤치 그리고 또는 임대를 하는 등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크로아티아가 기복이 매우 큰 모습으로서 안정화되는 네임 레벨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조지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웨일스와 같은 팀들 만나서도 꾸준히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나마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으로서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적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와 같이 빠른 발과 그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 고전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스위스의 무딘 창끝을 우리 크로아티아가 잘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며 크로아티아가 이번 경기에서 많은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경기 연속 4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꾸준히 득점을 했다는 부분 그에 반해서 우리 스위스 같은 경우는 독일에게 1대1 무승부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중하위권 팀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저 빵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일반적인 역배라고 할 수 있는 2.50 배당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보여주고 있는 지난 독일과의 1대1 무승부를 펼치긴 했지만 독일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기량이 많이 저하되었고 선수들이 레부 감독이 많은 부분이 이제 전술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선수들이 레브 감독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이제 기량이 떨어지면서 많이 이제 레브 감독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독일을 만나 1대1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경기력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초이스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스위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크로아티아의 기본적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플레이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 안되더라도 세트피스 반칙을 만들어내고 세트피스의 기회에서는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많은 주축 선수들을 이용해 봤을 때는 이번 경기 크로아티아의 일반적인 신승이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저 빵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스위스를 충분히 잡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스위스의 마이너스 1핸디를 받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크로아티아의 플러스 1핸디를 참고해 볼 수 있겠고 두 팀 모두 다득점의 경기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히 2.5점이면 오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스위스가 꾸준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매경기 득점했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고 또 추가로 크로아티아는 꾸준히 득점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무딘 칼이라도 1득점 이상 할 가능성이 높고 스위스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냈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하고 따라가는 경기로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두 팀의 대결 1대3 정도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바 두 팀의 경기 2.5준 오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빵에서는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안정적인 배당과 그리고 우리 배당을 많이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전해볼 수 있는 배당 2.50의 크로아티아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저 빵에서는 스위스의 패, 즉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경기인데요.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에서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3대3 무승부 경기 그리고 스페인이 2대1에서 3대3까지 따라가는 매우 재미있는 경기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번 경기 또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포르투갈의 2.40 배당, 스페인의 2.330 배당, 두 팀의 무승부는 3.15 배당일 정도로 두 팀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스웨덴에게 0대2 승리 그리고 크로아티아에게 4대1 승리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리 스페인은 독일을 만나 1대1 무승부를 펼쳤고 우크라이나에게는 4대0 대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본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은 강팀에게는 더욱더 강하고 약팀에게는 조금 중간의 모습으로서 뜨뜻미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포의 모습보다는 약팀에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반면 스페인은 강팀과 네임 레벨이 있는 팀들에게는 항상 긴장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간의 일반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바는 스페인의 초호화 군단,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 그리고 네임 레벨을 따졌을 때는 스페인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충분히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져 저 방에서는 일반적인 승리를 잡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주축 공격수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다 알다시피 네임 레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EPL에서 모두 다 뛰고 있는 선수들로서 빠른 발과 전적인 선진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중원 미드필더와 그리고 수비지 간의 부족한 모습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탑 클래스 선수들이 많은 전방위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더 많이 뛰고 활동량으로서 승부하는 포르투갈의 중원 미드필더와 그리고 수비의 모습으로서 다실점하는 경기가 매우 없었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강한 팀으로서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한 위닝 멘탈이 많이 올라와 있는 포르투갈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포르투갈이 지난 유로컵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같은 팀 컬러가 확실한 팀이며, 그리고 강팀에게 더욱더 강한 포르투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항상 강팀과의 경기에서 고전하였고, 이겨야 될 경기에서 항상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볼 때, 이번 경기 또한 다시 한번 지난 경기 우크라이나에게 4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복 있는 모습으로서 이번 경기만큼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스페인의 마지막 키퍼인 스페인 키퍼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지난 우리 최근 경기였었던 EPL 리그에서도 다 실점을 해서 이번 경기 동안 멘탈을 쉽게 찾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 이런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받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현재 컨디션 상태를 돌이켜볼 때 포르투갈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바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팀에 대해서는 플러스 1앤드의 포르투갈의 승리와 2.5 기준 충분히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어지는 2.5 기준 오버가 눈에 띄는 부분이 될 수 있겠으며, 저 파란색은 두 팀 간의 일반적인 승무패 사이드보다는 2.5 기준 오버를 높게 볼 수 있다. 많은 부분 득점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며, 다양한 공격 루트 그리고 다양한 세트피스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득점원이 많은 두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승무패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승무패로 초이스하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배당 2.5 기준 오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픽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경기들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고, 이번 해외 축구 픽은 물론 내일 있을 우리 MS 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를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최상의 픽과 최고의 조합만을 갖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